그래서 평강은 네가 필요하다. 네가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고구려만을 위한 선택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 네가 있어야 고구려가 바로 설 수 있다. 온달의 가슴은 무거워졌어. 왕의 진심 어린 부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였지. 태왕 전하, 저를 믿어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고구려만을 위해 이 검을 들고 오직 전하의 명령만을 따를 것입니다. 평원왕은 그 말을 듣자 다시 한번 깊게 미소를 지었어. 그는 천천히 온달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 고맙다, 온달아. 너만큼 믿을 수 있는 신하가 없음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고구려를 부탁하마. 온달은 깊은 신뢰가 담긴 왕의 손길에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충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했지. 창밖엔 어둠 속에서도 빗궁개는 별들이 고구려의 밤하늘을 환히 밝히고 있었고 방 안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믿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온달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중한 책임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 고구려의 앞날이 어디로 향하든 온달은 오직 고구려를 위해 묵묵히 나아가기로 다짐했으니까. 평원왕의 깊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새로운 운명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 평강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간 후 온달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얼굴엔 깊은 슬픔과 갈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베었던 그 손. 고구려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굳게 쥐었던 바로 그 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 밖에서 들리는 병사들의 희미한 목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밤새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감쌌지. 온달은 벽에 기대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다잡으려 했어. 평강을 향한 사랑, 그녀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나라를 향한 끝없는 충성심.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마음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어.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온달에게 전했어. 장군님, 태자 전하께서 뵙고자 하십니다. 온달은 순간적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지. 그래, 역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잠시 후 온달은 태자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 방 안에 들어서자 태자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지만 온달의 눈엔 그 웃음이 전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 온달 장군, 오늘 평강과 있었던 일은 이미 들었네. 하하하, 자네 정말 통쾌했네. 평강 그 앙칼진 계집애가 그렇게 당황할 줄은 몰랐어. 온달은 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어. 태자 전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구려의 무장으로서 제 본분을 지킬 뿐이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태자는 순간 미소가 굳으며 조용히 물었어. 정말 그런가? 자네 평강과의 감정은 완전히 버렸다는 건가? 온달은 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히 대답했어. 저는 평강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도 평강도 결국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걸 잘 압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검은 오직 고구려와 태왕께 충성할 뿐입니다. 태자의 얼굴엔 잠시 깊은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교묘하게 미소를 되찾았어. 그래, 그렇다면 더욱 흥미롭군. 앞으로의 고구려가 정말 기대되네. 온달은 조용히 방을 나와 다시 별이 빗궁개는 밤하늘 아래 섰어.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
고구려의 운명을 쥔 건 결국 자신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결코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 또한 확고했지. 그는 하늘을 보며 가슴 깊이 결심했어. 평강과 태자, 그 둘의 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고구려를 위한 칼이 되겠다고. 달빛 아래 온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의 가슴 속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 평화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심과 각오에서 나온 거였지. 이제 온달은 다시 한번 굳은 발걸음으로 어지러운 고구려의 운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 앞에 어떤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테니까. 태자는 자신의 딸 수아를 은밀하게 온달에게 보냈어. 온달과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었지. 수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달의 거처를 찾았어. 향긋한 향내와 고운 옷차림으로 말이야. 서방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온달은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어. 그녀의 목소리엔 애교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온달은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 네, 서방님. 사택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뭣들 하느냐? 친위대장님 짐을 옮겨라. 수아의 시종들이 온달의 짐을 옮기려고 다가갔지만 친위대 병사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에워쌌어. 시종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왜 이러십니까? 온달은 싸늘하게 웃으며 수에게 물었어. 잠시 안으로 드시겠소? 네, 잠시 안으로. 온달이 수아를 방으로 안내하자 수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온달은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따라 내놓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어. 수아 낭자,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소. 우리 둘은 한때 잠깐의 인연이 있었으나 이미 끈은 떨어졌소. 굳이 떨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대에게 면박을 주고 싶지는 않으니 조용히 돌아가 주시오. 수아는 초조함과 불안에 떨며 다급하게 온달을 붙잡았어. 아니도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달은 그런 수아의 절박한 표정과 눈물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가 어쩌면 고구려 최고의 미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는 잠시 욕망과 안락함에 대한 갈망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소. 다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온달의 단호한 거절에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이 소식을 들은 평강은 그야말로 신이 나서 큰 소리로 태자를 조롱했어. 하하하하, 봤지? 온달은 결국 날 사랑한다니까. 어디서 여자 같지도 않은 걸 보내서 꼬시려고 했어. 아이고 배야, 병신. 태자는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마음속 깊이 어두운 불안감이 스며들었지. 아무리 자신이 정치적 힘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온달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평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으니까. 고구려의 국정은 이제 평강, 태자, 그리고 온달이라는 새로운 삼자 구도로 굳어졌어. 평강과 온달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관계였지만 온달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 어쩌면 평원왕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온달의 성품과 입장을 믿고 선택한 것일지도 몰라. 평강은 끊임없이 온달에게 마음을 내비치며 다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온달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녀는 몇 번이고 온달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온갖 추파를 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
어느 날 평강은 참다 못해 온달에게 직접 찾아가 다시 결혼하자고 애원했어. 온달, 나랑 다시 결혼하자.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하지만 온달은 단호하고도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지.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순 없소. 평강은 충격과 실망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온달의 눈빛엔 미련이나 흔들림이 없었어. 그의 마음은 이미 공허해졌고 예전에 뜨거웠던 감정은 완전히 식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이제 온달에게 남은 건 오직 고구려의 친위군 대장이라는 책무뿐이었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랑 따윈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 그는 오직 고구려의 방패이자 창으로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어.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자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지. 결국 온달은 아무의 편도 아니었구나. 태자도 평강도 누구도 온달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 온달은 이제 완전히 홀로 선 채 고구려의 운명 한가운데 서 있었지. 그의 공허한 눈빛만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어. 요서에서 다시 북주군이 20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의 영토로 쳐들어왔어. 이 소식이 평양성에 전해지자 온 나라는 충격과 공포로 술렁였지. 온달은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친위군과 삼조고 전사를 포함한 8만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어. 그의 눈엔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윈 전혀 없었지. 이제 그는 완벽히 고구려의 무장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평강과 태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 둘 다 이미 정치적 계산을 끝낸 상태였거든. 병력을 동원해 전투에서 소진되면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될 테니까. 평강도 태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들의 권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평강은 이제 완벽히 정치적 계산에 빠진 정치가가 되어 있었지.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전사의 뜨거움이 아니라 냉혹한 정치적 판단만이 가득했어. 한편 요서 벌판에서는 온달이 북주군의 대군을 마주하고 있었어. 20만 대군이라는 위압적인 병력 앞에서도 그의 표정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지. 온달은 친위 계마무사와 삼조고 전사들을 앞세워 전투 준비를 마쳤어. 그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와 같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았어. 온달은 군사들 앞에서 담담하게 선언했지. 이 전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적이 20만이면 어떻고 30만이면 또 어떠냐. 우리는 삼조고 전사다. 고구려의 무적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의 강렬한 목소리의 병사들은 함성으로 응답했고 북주군과의 장대한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어. 온달의 등 뒤로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 그는 혼자서 고구려의 모든 운명을 짊어진 채 전장으로 향했고 평강과 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각자의 계산에 빠져 있었어. 이제 고구려의 운명은 다시 한번 붉은 머리의 악마 온달의 손에 달려 있었어. 온달은 잠시 깊은 침묵 속에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어. 끝없이 펼쳐진 요서 벌판 위에는 북주군의 변경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긴 보급선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지. 그의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온달은 결단을 내리고 서서히 말에서 내려 지도를 펼쳤어. 곁에 있던 부장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지. 보급로를 치는 건 내가 직접 하겠다. 중앙의 계마무사 본진은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좌우의 삼조고 전사들은 내 신호를 기다려라. 적의 병참을 흔들고 혼란이 가득할 때 징역한다. 부장들의 얼굴에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신뢰가 뒤섞였어.
그들은 온달의 말이라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그 임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장군님이 직접 나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온달은 고개를 저었어. 이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임무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정운의 승리는 어렵다. 그의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고 병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깊은 밤 온달은 이천의 정계 3조고 전사들과 함께 적의 보급로를 향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요서 벌판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어. 어둠 속에서 칼과 창이 희미하게 달빛을 반사했고 3조고 전사들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 적의 진지 가까이 이르자 온달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전사들을 멈추게 했어. 적의 보급로는 방비가 철저했지만 온달은 이전의 전투 경험으로 그들의 약점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 그는 칼을 천천히 뽑아들고 전사들에게 낮게 속삭였어. 조용히 움직여라. 단 한순간에 끝내는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 3조고 전사들은 그림자처럼 적의 진영을 파고들었어. 온달의 칼이 먼저 빛을 발했고 피와 비명이 삽시간에 병참선을 뒤덮었지. 보급 마차가 불길에 휩싸이고 군량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어. 적의 보급선이 무너졌다. 보급선이 북죽은 진영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 지휘부에선 명령이 뒤엉키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무기를 놓쳤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 본진의 북소리가 드디어 울려 퍼졌어. 온달은 불타오르는 적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붉은 악마의 광기로 불타올랐고 이제 그에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가자, 끝을 보자. 3조고 전사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었고 그들은 이제 적의 혼돈을 향해 더 깊숙이 뛰어들었어. 요서 벌판의 운명은 온달의 손에서 다시 한번 피로써 내려지고 있었지.